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조 대왕을 감동하게 한 여연마을의 두 안악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의장은 영조대왕 시절에 암행어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호남의 민심을 살피라는 어명을 받고 이공이 전라도 암행어사로 잠행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 저녁은 고창에 어떤 총가에 찾아들었는데 사대부의 집이었다. 고맙게도 젊은 주인이 맞아 앉히고는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였다. 이상하게도 주인이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공이 의아해서 물었더니 주인이 몹시 부끄러운 낯빛을 하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재삼 물어도 주인은 그저 탄식만 할 뿐이었다. 그때 벽장 속에서 어떤 젊은 여인의 가냘픈 음성이 들려왔다. 손님이 애타게 물으시는데 어찌 굳이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이공이 더욱 답답해하였더니 주인은 그제야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이 일은 손님에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만 손님이 애타게 묻고 또 오래지 않아서 어차피 목격하실 일이니 마땅히 실토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을 사족으로 양반이란 이름을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이 있어 출행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대비를 만나 길가의 주점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점은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고을 이방의 첩이 주인인 가게였습니다. 저는 본래 주색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부득이해서 그 주점에 들어갔고 그날 밤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주점 주인이 수절하는 과부라고 소생을 유혹하였고 또 술도 한잔한 김에 분위기에 휘말려 상관하게 되었지요. 저는 그녀가 주인 없는 여자인 줄 알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녀의 본부라는 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를 보고 욕했습니다. 양반 이름을 가지고 이런 무례한 짓을 행하니 내가 무슨 양반이냐? 내가 이미 내 처를 범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의 처를 범하지 않겠느냐? 아무 날 밤에 너의 집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약이 같지 않았으므로 행패를 당할까 싶어 온갖 욕을 참았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백방으로 생각해도 설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자가 고을 이방이라는 사실도 아름다운 내 아내를 탐내어 이 일을 일부러 꾸몄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저녁이 바로 그놈이 온다는 기일입니다. 제 아내는 자결을 맹세하고 은장도를 들고 벽장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은 제가 저지르고 고통은 아내가 감내해야 하니 정말로 저는 나쁜 남편 같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걱정되어 그저 죽고 싶을 뿐입니다. 공이 사연을 듣고는 분한 마음이 생겨서 물었다. 여기에서 가까운 읍내가 있소이까?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아무 읍내가 10열이 되지요. 이공이 말했다. 잘 됐소. 집에 건장한 하인이 있거든. 좀 오라고 하시오. 주인이 하인을 불러왔다. 이공이 비밀 문서를 작성해서는 그 하인에게 주고는 다짐했다. 너는 이 문서를 가지고 아무 읍내 관하로 달려가서 아전이 집무하는 작청에 가져다 주고 오너라. 그 비밀 문서의 내용은 교졸과 노령 몇십 명을 이 마을로 보낸 다음 산마루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유기 소리가 들리거든 달려 집으로 쳐들어오라는 것이었다. 하인이 가서 그 비밀 문서를 전달하였다. 삼경 무렵이 되자 과연 그 이방이 가마를 끌고 와서는 자기 하인에게 명령했다. 즉시 내 당으로 들어가서 주인아 씨를 바꾸어 메고 가자. 그러고는 대청마루에 올라가 고함 지르고 패악을 부리는 등 안 하는 짓이 없었다.
분하고 기가 막혔겠지만 주인은 묵묵히 있을 뿐 한마디도 못했다. 이공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사리를 들어 꾸짖었더니 오히려 그놈이 공갈을 쳤다. 너는 어떤 과객인데 당치 않은 일에 간섭하느냐? 하는 등 언사가 몹시 폐악스럽고 거만하였다. 이공이 자주 앞산을 바라보며 분을 참고 있었더니 이윽고 산마루에 횃불이 활활 타올랐다. 이에 큰 소리로 호령하며 이공이 녹그릇을 뜰 아래에 떨어뜨렸더니 그 소리가 몹시 컸다. 그러자 갑자기 앞산으로부터 관청의 하인들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손살같이 달려 들어오기에 즉시 명령했다. 이놈을 잡아내려 결박하라. 그러자 뭇 하인들이 이방을 꽁꽁 묶었다. 그놈은 갑자기 의외의 일을 당하였으므로 영문도 모른 채 혼비백산하여 감히 한마디도 내지 못하였다. 이 모습을 본 여인이 벽장 속에서 급히 뛰어나와서 이공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오라버님께서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공은 마음고생했다고 그녀를 달랬다. 그러고 난 후에 그녀의 간절한 온에 따라 의남매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이공은 관하로 출동하여 법에 따라 이방을 멀리 남해의 작은 섬으로 유배 보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이공이 전라도 땅 부안에 다다랐는데 마침 인가가 드문 곳으로만 다닌지라 사흘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탈진되어 쓰러졌다. 누워서 보니 모내기 철이라 너른 들판에서 사람들이 모를 심고 있었고 그들에게 점심을 내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밥을 이고 오더니 정갈이 한 상을 차린 다음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는 이공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일터에 있던 주인 늙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양반이 내 신랑이라도 되느냐? 오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아라. 말이 몹시 위협적이라 이공이 밥상을 되돌려주면서 얼른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웃었다. 대장부가 죽을 만큼 배고픈 것이 걱정스럽지? 아녀자가 한때 책망 받는 일이야 신경 쓸 게 뭐 있나요? 안심하고 드시지요. 여인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거듭 권하니 이공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억지로 몇 수를 떴다. 젊은 여자가 논으로 돌아가자 그 늙은이가 냉큼 쫓아오더니 젊은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틀어잡고는 발로 차고 밟으며 마구 때렸다. 젊은 여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서 봉변을 당하더니 봉변이 끝나자 도랑으로 가서 몸을 씻은 다음 다시 일꾼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데 태도가 평상시처럼 침착하였다. 이공이 기이하게 여겨 한 모퉁이를 지나가다 그 늙은이의 성명을 물어 알아낸 다음 관가로 바로 들어갔다. 채 오리도 떨어지지 않은 관가에서 포졸들이 와서는 돌연 그 늙은이를 냉큼 잡아가니 젊은 여자가 의아하게 여겨 또한 따라갔다. 관가에서는 늙은이를 결박하여 형틀 위에 올려놓고는 곤장을 잘 치는 사람을 골랐다. 늙은이를 죽도록 팰 작정인 모양이었다. 젊은 여자가 바라보니 당상에 올라앉은 사람은 바로 밥을 빌던 나그네였다. 젊은 여자가 허둥지둥 앞으로 달려나가 두 팔로 시아버지의 무릎을 감싸 안고 대신 죽기를 청하며 말하였다. 시아버님의 죄가 아니라 실로 인연의 죄입니다. 관가의 하인이 깜짝 놀라 그 여자를 끌어내려 하자 어사가 말하였다. 그 숙녀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 형벌을 내리겠다. 하인이 물러서자 어사가 물었다. 어찌하여 너의 죄라 하느냐? 여자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니 남들이 보고 듣기에 해괴한 일이라 당연히 시아버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에게 밥을 차려 주었느냐? 나으리의 기색을 보니 허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비록 배가 등줄기에 붙더라도 허리를 굽혀 상사람들에게 밥을 구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른 척 그냥 두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망받을 줄 알면서도 음식을 나눠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막아서서 늙은이에게 곤장을 칠 수가 없었지만 늙은이에게 겨우 남아있던 정신줄은 진작 몸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해가 저물자 어사가 말하였다. 이 숙녀는 여왕의 천인이거늘 어떻게 이런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거린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야 덜어있다. 하지만 이치에 맞게 말하고 안색을 바꾸지 않는 태도는 보통 사람보다 몇백 단계나 더 윗길이다. 봉변을 당하고도 차분하게 처신하고 몸가짐이 침착하니 내로라 하는 선비 중에도 이런 인격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들어라. 오늘 늙은이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이 숙녀 덕분이다. 그러니 막 대하지 말고 신명으로 며느리를 잘 모셔라. 내가 한양에 가 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소식을 묻고 들을 테니 조심하라. 이 정숙한 숙녀의 몸에 어찌 악한 시아비에 의복과 음식을 받도록 하겠는가. 그러니 숙녀에게 일금 300냥을 하사하고 신역을 면제하노라. 그때 하인이 어사에게 다담상을 올리겠다고 아뢰었다. 어사가 여자를 불러 섬돌 위로 올라와 술과 음식을 들라고 명하였다. 여자가 사양하며 말하였다. 연로한 시아버님이 아래에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겠습니까? 감히 사양하겠나이다. 어사가 한 번 더 권하자 여자가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어사또께서 이미 제 시아버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인연도 내보내라 명하신 만큼 어사또께서 내려주신 술로 제 연로한 시아버님의 놀란 마음을 위로해 주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아비가 자애롭지 않다고 해도 자식이 불효해서는 안 되지. 내가 너의 도리를 다하려는데 내가 어찌 금하겠느냐? 여자는 어사께서 친히 내린 술을 시아버님께 마시라고 드리고 그런 다음 마시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하직하고 물러났다. 어사가 그 여자를 전송하고 난 다음 고을원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매달 안부를 물어 무너진 풍속을 진작시킨다면 좋지 않겠소. 고을원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인의 시부모는 며느리를 공주 모시듯 하였다. 며느리가 물을 깃거나 방아를 찍기라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였다. 며느라기야, 우리 좀 살려다오. 어사또께서 반드시 들어서 아실 거야. 여인에게 내린 상금은 본인 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종신토록 출납의 실수가 없게 하니 의복과 음식이 절로 풍족해졌다. 고을원은 매달 초하루마다 모난하는 일을 규례로 삼았다. 귀경한 어사가 영조 임금에게 전라도 암행어사 갔던 일을 아뢰었다. 그러자 대왕이 말했다. 이번 행로에 마음에 좋은 상쾌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어사는 고창과 부안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 그 전말을 소상히 아뢰었다. 이공의 말을 들은 영조 대왕께서는 두 정숙한 숙녀에게 정문을 내려 표창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